오늘 제목으로 결리망의, 결리사의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결리망의라는 것은 장자가 조롱의 정원에 찾아갔다가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이로울 것 같으면은 의리 따위는 잊어버린다.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내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의로운 거라든가 도덕적인 것은 다 잊어버린다. 의리가 밥을 먹여주느냐, 그런 뜻이 결리망의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결리사의는 공자의 가르침인데, 내게 이익이 생길지라도 이것이 의로운 짓으로 얻어지는 것이냐, 내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무조건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로운 짓인가 옳은 짓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뜻이 바로 결리사의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우리 정치판에서 결리망의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정치꾼들이 다 하는 짓이 이런 짓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리사의, 비록 옳은 것이라도 내게 옳지 않다고 하면은 이익이 얼마가 오더라도 나는 그 일을 행하면 안 된다. 바르게 가겠다. 그런 사람 찾기가 별로 드물지요. 내가 출세를 하려고 하면은 상대를 짓누르고 밟고 일어서야 한다. 그것이 정치인들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 홍준표 등등 여러 정치꾼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홍준표가 엊그제 자기 소셜 미디어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기야 홍준표가 하는 말 뭐 어디 한두 번 우리가 놀라겠습니까마는 이재명과 비교할 정도로 아주 똑같은 자지요. 거짓말과 사기치는 데에 아주 능수능란한 자가 이재명,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홍준표가 이런 말을 했지요. 장동혁 대표가 언론에 미움받을 짓도 많이 했고 미숙하지만 그나마 뚝심 있게 견디고 있기 때문에 내란 정당이라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당 국민의힘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조차 붕괴시키려고 집단 이짐에 괴롭힘을 가하는 족벌 언론 카르텔들의 준동이 안타깝다. 장동영은 1.5손에 불과한 정치 경력에도 괴멸된 당의 대표에 도전해서 성공했고 15대 1이라는 예상의 악조건 속에 이번 선거판이 있지요. 내부 분열 속에서도 12대 4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선전한 것이다.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장동혁을 칭찬을 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홍준표의 뻔뻔함은 예상을 했지만 늙음하게 이 정도까지 추한 모습을 보이고 과연 무엇을 바라고 한 말이었을까? 이런 생각 속에 측은하다, 안 됐다라는 생각보다는 인생 자체가 너무나도 불쌍하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아니 홍준표가 정치 경력 보수 원조라고 자칭 얘기하고 있는데 30년 동안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궤변을 드러놓을 수가 있을까? 아니 한동훈을 공격할 때에 장동혁을 같은 인간이라고 얼마나 매몰차게 공격을 해댔습니까? 그리고 당대표 경선에 김문수와 장동혁이 맞붙었을 때에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장동혁을 그야말로 짓누르고 밟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김문수가 참패를 당하고 당대표에는 장동혁이 당선되지 않았었습니까? 내가 김문수는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형님으로 모셔왔고
30년 동안 정치적인 동지다 이렇게 어제까지는 추켜 세웠다가 아니 대표에서 떨어지게 되니까 바로 어떻게 홍준표 입에서 독설이 나왔었습니까? 아니 대선 후보 당시에도 당원들을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로 하다가 당 대표 때에도 똑같이 당원들을 속이려다가 두 번 다시 당원들이 속지 않고 참패를 당했다. 아니 어제까지는 형님으로 존경하고 정치적인 30년 동지다 이렇게 추켜 세웠는데 당 대표에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사람의 입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그야말로 모멸감 수치 모욕을 김문수에게 안겨주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입방아 찌는 참새들이 역시 홍준표다운 변신이다. 내게 도움이 안 되면은 바로 돌아서는 것이 홍준표 아니겠는가. 결코 놀랄 일은 아니다. 이렇게들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다음에 홍준표가 보였던 행보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우리 정치는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민을 생각하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6.3 선거판을 앞두고 김부겸을 지지하겠노라. 그리고 이재명과 지난 4월 17일 막걸리 오찬을 갖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을 만난 다음에 홍준표가 한 말이 나는 이 30대에는 열정으로 살아왔다. 검사로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힘을 써왔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4, 5, 60대에는 정파로 살아왔다. 정치판에서 배지 5번 달고 그야말로 누릴 것 보수에서 다 빨대를 꽂고 즐겨왔는데 이제 70대 중반에 들어서게 되니까 석양에 붉게 지는 노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라 위해서 일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김부겸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그 말이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저는 야, 홍준표가 아무리 압을 하더라도 한 명에보다도 뺨을 칠 정도로 압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보수의 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그것도 두 번씩이나 했던 사람이 저런 압을 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었죠. 그러면서 이재명이는 족쇄처럼 공소 취소가 걸려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제안을 했었죠. 포철의 박태준을 예로 들면서 감방 가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던 박태준도 정무적 판단과 국민적 합의에 통해서 그이가 사면을 받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서두르지 말고 이번 선거는 보나마나 민주당이 압권을 할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서두르지 말고 공소 취소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국민적 합의로 이끌면은 이재명의 범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조언까지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이 조언인지 망국적인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아부의 발언을 했었고 이재명이 들을 때는 얼마나 구세주 같은 그런 반가운 말이었겠습니까?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공소 취소는 여기저기에 벽에 부딪히고 있는데 얼마나 홍준표가 입에 달콤한 얘기를 던졌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는 출세를 위해서는 어떠한 생각도 없는 것이죠. 오로지 내가 한명회가 된들 아니면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꼴이 된다 하더라도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결리 망의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게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된다라고 하면은 의리가 밥을 먹여주느냐? 그 시간이겠습니까? 통박을 굴리면서 있는 아부를 다 떨어왔던 것이 홍준표였는데
이재명은 보통 사람입니까? 홍준표가 쓰는 그 잔머리 이상하게 굴리는 자가 바로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서로 속고 속이고 그런 잔머리를 쓰는 관계 아닙니까? 이재명이 홍준표에게 막걸리 잔을 건네면서 한 잔 먹이고 바로 쫓아내지 않았었습니까? 내심 홍준표는 70 중반에 붉게 노을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나라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아주 아부성 발언을 하고 나왔는데 이재명의 속내는 그게 아니었죠. 총리는 한성숙 지명제를 발표하지 않았었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가 애써서 이재명을 위해서 달콤한 혀노릇을 했지만은 그 결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홍준표 입에서 이재명을 또 몰아붙이는 독설이 나오겠죠. 그것은 시간이 지나야 할 일이니까 넘어가고 저는 반드시 홍준표가 받았던 그 안갚음은 갚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썩은 정치판에서 늘 해오던 짓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보수 쪽을 그대로 속된 표현에서 착스를 내고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이재명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재명도 팽개치고 말게 되니까 갈 곳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고민하다가 다시 나의 원조 보수 쪽으로 가보자. 지금 장동혁이가 안팎으로 원로든 중견이든 신인이든 모두가 장동혁 사퇴라고 압력을 넣고 있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장동혁에게 다가보자.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내가 정치를 떠났다고 하지만은 홍준표는 늘 셋지혀로 설화를 만든 장본인 아니었습니까? 국민의힘은 없어져야 할 당, 반드시 해체시켜야 할 당, 사라져야 할 당, 온갖 독소를 퍼붓고 이제 와서는 아니 국민의힘을 외롭게 지키고 있는 장동혁이라고 하니까 이거 듣는 국민들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청래에게는 어떤 부탁을 했었습니까? 당 해체 교사까지 주문을 했던 자가 바로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반드시 국민의힘은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그 얘기를 홍준표가 하지 않았었나요? 윤 어게인을 외친 자는 장동혁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런데 장동혁이가 아니 윤석열을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장동혁도 같은 부류로 아류로 생각하면서 맹비난을 해왔었는데 갑자기 장동혁이가 뚝심 있게 당을 지키고 있다. 칭찬을 하게 되니까 듣는 국민들도 보수 쪽에서도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겠습니까? 언론에 미움받을 짓도 많이 하고 1.5선에 불과한 정치 경력에도 당대표 도전에 성공을 했고 이번 선거판도 악조건 내부 분열 속에서도 선전한 것이다. 이렇게 추켜 세우게 되니까 아니 윤석열을 살리겠다라고 앞장선 장동혁인데 그 당을 어제까지는 없애라고 소리치더니 그 당을 지켜내고 있는 장동혁이 자랑스럽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장동혁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홍준표를 반드시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면은 눈치 빠른 홍준표가 병원을 찾아가야지요. 병문 아니어도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홍준표 당신이 쓴 글을 읽어보면서 정말 토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나이살이나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사람의 탈을 쓴 자를 우리가 인두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어설픈 툴투보 비평가들이 정치인도 아닌 나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것이 참으로 우습다. 이 말의 속내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언론에서 홍준표라는 이름 석자가 사라지는 것이 두렵다. 계속 내 이름을 꼭 좀 기억하고 불러달라. 잊지 말아달라라고 아부에 부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딱한 것이 홍준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홍준표가 1954년생입니다.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홍준표가 제정신은 분명히 아니구나. 아니, 윤석열 한동훈을 지금도 매몰차게 공격하면서 보수를 망친 자, 보수를 괴멸시킨 자라고 그래서 당을 없애야 한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했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장동혁은 감사하고 칭찬을 한다. 어디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도무지 제 머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날이 더워서 그럴까? 홍준표가 정말 정치를 떠났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의 집착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었습니다. 1954년생 홍준표. 저는 한마디로 미친 발언이었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